네, 안녕하세요. 영스랩의 신영아입니다. 오늘은 7자 뻔한 인생 말고 펀한 인생을 살자. 잘 노는 방법 15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인생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자, 우리 인생에서 즐겁게 잘 사는 방법을 15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만 하고 즐거움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황량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똑똑한 자는 열심인 자를 못 따라가고 열심인 자는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요? 인생에서 즐거움은 능률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마인드가 형성되고 재미를 통해서 몰입하게 되죠. 근데 이런 원칙이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화장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청소부 아줌마가 남자 화장실을 청소할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닦고 닦아도 항상 소변기 밑에는 남성들이 흘린 소변 자국으로 지저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줌마는 한 발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라는 경고문을 써붙였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재밌는 문구를 바꿨어요.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총은 장총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써붙였더니 약간 효과가 있었대요. 약간. 근데 약간 효과가 있다가 며칠 지나자 다시 원상태.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줌마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소변기 안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답니다. 그랬더니 효과 만점이었대요. 이 소변기 안에 파리 모양 스티커를 붙였더니 바닥으로 떨어진 소변이 80%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대충 갈기던 남성들이 이 파리를 맞춰보겠다는 일념으로 정조준을 하니까 화장실 바닥이 깨끗해진 거죠. 이것은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좀 웃기죠. 웃긴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별로 웃을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사소한 일에도 한 번씩 웃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웃으면 이게 엔돌핀을 생산하면서 우리가 한번 웃으면 여러분들 NK 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이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항암 면역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같이 그 코로나19에 치료제가 없어서 또 NK 세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암세포를 잡아먹고 바이러스 세포를 잡아먹는 NK 세포가 14%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특히 암 환자들한테 웃음요법 같은 거 행동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리버크 교수하고 스탠리 교수는요 10명의 남성에게 1시간 동안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웃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혈액 속에 면역체 증감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의 분비가 200배나 증가했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200배나 증가했고 그로 인한 웃음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사 너무 진지하고 매사 건조한 생활에서 잘 웃고 잘 놀고 잘 웃기는 유머는요 인생에서 감칠맛 나는 조미료죠. 그러니까 조미료가 빠진 음식이 맛이 없고 밍밍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도 놀이와 유머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삭막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놀아야지만 우리 감정도 풍부해지고 우리 전두엽도 날로 일신우울신 젊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잘 놀 수 있는 궁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노는 방법 15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SNS를 통해서 재밌는 일상을 정리해서 글과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표현해 보자. 자, 우리가 글을 쓰는 동안에 또 즐겁고요. 또 그 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고 또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준다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은 전두엽의 아웃풋 지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우리 인풋과 아웃풋을 높이는 활동을 하면 전두엽이 자극된다고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특히 아웃풋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약간 낯가림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내 자신을 오픈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꺼렸었는데 성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뭐 제 블로그 아시죠? 한국 안티에이징 연구소, 그 다음에 영스랩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영스랩 카페, 유튜브 등 이 SNS를 오픈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그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겁고
되고 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도 즐겁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생활 영역 밖에 새로운 사람들 만나보는 거죠.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하고만 접촉을 하면 어느새 생각이나 가치관, 사고도 공유하고 닮아가게 되죠. 제가 그 얘기했듯이 특정 집단에 속해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면 그 집단의 대표적인 모집 집단이 되어서 새로운 지적 자극도 힘들고 아이디어 고갈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집단 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 다른 직종, 다른 연령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에서 죽는 줄 모르고 안락함이나 익숙함, 편안함에 파묻혀 있다가는 딱 죽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올해 창업을 했다고. 제가 익숙함보다는 새로운 것을 많이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취미 활동도 많이 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대학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창업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접점에 뭔가를 자극을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상 밖의 엉뚱한 사건이나 사물과 마주칠 일을 적극적으로 뛰어들자.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과 상황을 편하게 생각하고 바꾸기 싫어하죠. 이런 현상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 심화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저희가 이제 근무지를 몇 년 지나면 이동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한 지역에 한 직종에 오래 있을 수가 없고 이동을 하게 돼 있고 또 부서도 매년 바꿔요. 이렇게 매년 바꾸는데 심지어 사람들은 근무지 바꾸는 거나 부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거나 새로운 취미나 대학원이나 이런 것들, 특히 또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아마도 가장 최선일 듯 싶은데요. 이게 반복적인 단순 작업은 결과가 뻔하고 또 익숙한 일을 할 때는 우리 전두엽이 거의 활동하지 않고 자극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두엽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낯선 곳을 여행한다든지 낯선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의 전두엽을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가끔 주식이나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라입니다. 저도 가끔 요즘에 모바일 게임들이 많잖아요. 간단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일도 하고, 또 인간은 돈을 걸고 내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게 되면 전두엽이 파이팅을 외치면서 엔돌핀이 솟는데요. 물론 뭐든지 너무 빠져서 살이 분별을 못하면 패가 망신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한다면 굉장히 두뇌를 자극할 수 있고 또 수학 정석을 푸는 것만큼이나 재밌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옛날 분들은 뭐 주식하지 마라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기본 경제 공부는 물론이고요. 또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은 전 세계 경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기도 아셔야지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성적이고 합법적인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또 경제적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주식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에 나이 들어서 너무 늦게 알게 된 게 좀 오히려 안타깝죠.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한 20대 때쯤 주식을 알았더라면, 그때 투자를 시작했더라면 지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요, 전 좋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주식은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정말 이보다 더 재밌는 게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때때로 짝사랑이라 로맨스의 감정을 느껴보라입니다. 인간은 동물이죠.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호감 가는 이성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 사실 제약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활동이에요. 내 심장이 빨라지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인데, 인간이 이게 진화론 쪽으로 굉장히 호감 가는 이성을 보면 내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내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라지는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죠. 내 정서와 감정을 읽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배우자가 있건 없건 간에 호감 가는 이성을 만나면 그냥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 심장 박동이고 내 생체 변화입니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용감하게 행동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자신의 심장의 두근거림을 인식하고 내 두뇌에서의 느낌이라든지 내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내 호르몬의 변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심장 두근거림이 많아질수록, 내 호르몬 분비가 많아질수록, 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아질수록 내 뇌는 분명히 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 안타깝게도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심장 두근거리는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단골 가게 아닌 그 옆 가게를 가라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느 맛집을 발견하면 와 신봤다 이렇게 외치면서 주구장창 그 단골 가게만 가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골 가게 사장님하고 안면도 트고, 또 안면 트면 인사도 하고, 그러면 또 정말 그 가게만 가게 되는데 어느새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 공간에 가면 편안해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쯤은 그 가게가 아닌 그 옆 가게나 아니면 새로 오픈한 가게나 아니면 우연히 알게 된 가게나 아니면 타인의 SNS에서 발견한 보물 같은 그 집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입맛이나 우리 미각도 어쩌면 신세계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7번째, 음악도 요즘 신곡 그 다음에 영화도 이번 주 개봉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그 영화, 새로운 영화를 봤는데요. 테넷이라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물리학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가끔 좋아서 꽂히는 음악이 있으면 또 그것만 너무 자주 듣게 되고 무한 반복해서 듣게 되죠. 또 영화도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소장해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별로 자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각이나 시각도 새로운 것을 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새로 개봉하는 영화도 보시고 좋아하는 음반도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나이 먹어서 고생은 사소라도 한다. 우리가 규정대로 엄격하고 고집 센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기 쉽지만 사고가 유연하고 변화를 즐긴 사람들은 치매와 거리가 멀죠. 이 두정엽과 축두엽은 정해진 일을 처리하고 전두엽은 예상 밖의 일을 처리하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행동 반경도 좁아지고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놀이문화도 항상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변화나 파격적인 새로운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나서지 않으면 우리 일상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변화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고 즐겨야죠. 그래서 젊을 때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나의 그 뇌의 노화 방지를 위해서도 나이 먹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창업 중입니다. 창업 중인데 전부 다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닌 정말 낯선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서 많이 헤매긴 하지만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몰입할 수 있고. 자, 9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작은 실험을 자주 해보자입니다. 실행과 실험이 없는 생각이나 호기심은 전두엽에 아무 자극이 되지 않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흥미를 느끼면 즉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할 때 과감한 실험 정신이 필요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실험은 실험이 아니죠. 그래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실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사태에 직면하면 전두엽이 완전 가동,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전두엽을 완전 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젊은 마인드의 사람들과 소통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어르신들이 종종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폭삭 늙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은퇴에 의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한 자극되는 환경이 더는 없게 되면 인간이 노화가 빨라지는데요. 조직이나 직장에 있을 때는 사람들과의 환경에서 자극되는 일, 또 놀이문화, 스포츠 등 젊은 사람들과 교류할 일이 많고 소통할 일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현명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실험정신이나 도전의식은 젊은이들한테 한 수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11번째, 욕구에 제동을 걸지 말고 취향 저격 갖고 싶은 것을 사라입니다. 우리가 40대가 되면 대체로 자신의 취향이 어느 정도 분명해지죠. 그래서 정말 갖고 싶은 물건 하나쯤 있게 되는데요. 정말로 소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번쯤은 사서 전두엽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경험을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 밤 전두엽은 좋아서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비명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죠.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저도 그 예전에 옷도 좋아했고요. 명품도 좋아했고 차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갖고 싶은 것은 꼭 사거든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라도 꼭 사는데 여러분들도 가끔은 취향 저격 여러분들이 꼭 갖고 싶은 것을 하나씩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2번째, 내 생체 나이를 젊을 대로 다시 세팅하라입니다. 우리 세대는 달력 나이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수명이 길어졌죠. 그리고 또 젊어졌잖아요. 그래서 젊게 생각하고 젊게 행동하라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신체도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과 사고를 젊게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행동이나 옷차림, 언동, 생활 습관을 포함한 행동 유형이 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마음도 젊어지게 하는 거죠. 어릴 때 했던 패션, 놀이, 운동 같은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한번 잘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 헐렁한 옷을 입지 말고 최고의 날처럼 멋지게 입고 다니자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남녀 불문하고 날살이 많아지면서 꽉 조이는 옷을 피하게 되죠. 아니면 또 날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의 눈에 의식이 돼서 되도록 헐렁한 옷만 입게 되는데요. 그렇지 마시고 가끔은 여러분들이 몸에 딱 피트되는 슈트를 한번 맞춰서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슈트되는 옷을 입으면 몸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진 슈트를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14번째는요. 생활 속에 웃을 일을 많이 만들자입니다. 아까 제가 많이 웃으면 NK세포가 활성화돼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예능 프로그램도 보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웃을 일도 많이 만드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웃을 일이나 웃을 수 있는 환경이나 공간도 한번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15번째는요. 무엇을 배울 때 자신의 독창성을 추구하라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가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너무 일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어릴 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생각과 신체도 되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놀던 친구들과 만나서 패션, 운동, 놀이 등을 친구들과 함께 잘 공유하면서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 즐겁게 놀면요. 또 그날은 여러분의 생각과 신체가 모두 영하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잘 노는 방법 15가지를 설명드리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스랩의 신영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